여러분의 주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세심한 관찰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훌륭한 탐정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갑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화난 목소리가 들려요. 종업원과 손님이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닭날개도 주문했으니까 음식값을 내야죠. 종업원이 소리칩니다. 손님은 피곤하고 졸려 보여요. 주문 안 했어요. 여기 온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졸긴 했지만 주문한 음식도 기억 못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끼어듭니다. 이 손님이 닭날개를 주문했을 리가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벽에 사인이 있어요. 주방은 오후 1시까지 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은 오후 3시예요. 그 남자는 1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부엌이 문을 닫은 후에 와서 먹을 것을 주문할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레이서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친구 제커리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내가 찾은 걸 봐. 1000년도 전에 쓰인 값을 매길 수 없는 기록이야. 제커리는 그 기록을 훑어보다가 친구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상하게 보이는 점이 있나요? 기원전 연도를 말한다면 역순이어야 합니다. 알프레드 5세가 기원전 1320년부터 1290년까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을 거예요. 한 남자가 늦은 밤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옆집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혼자 가기는 두려운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하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침실 바닥에서 집주인 앤더슨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묶여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은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방에 침입해서 머리를 때렸대요. 그리고 앤더슨 씨를 묶고 돈과 귀중품을 모두 가져간 다음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를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침대를 보세요. 이불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도둑이 앤더슨 씨를 묶은 후 잠자리를 정리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건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에블린은 특이한 식당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모퉁이를 돌아 숨습니다. 한 남자가 경비원에게 다가왔어요. 경비원이 12라고 했어요. 남자는 6이라고 대답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경비원에게 다가갑니다. 경비원은 6라고 말했고 여자는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블린은 패턴을 알아냈다고 확신하고 경비원에게 다가갔어요. 경비원이 4라고 합니다. 에블린은 2라고 대답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암호는 항상 달라요. 경비원이 말하는 단어의 글자 수가 답이에요. 4라는 단어에는 글자가 4개예요. 에블린은 4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호화로운 해변 리조트의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누군가가 매우 비싼 모노그램 침대 시트 세트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을 나간 손님은 3명이었어요. 샘 테일러 씨, 아만다 마틴 씨, 마이클 스미스 씨. 경찰은 투숙객 중 1명을 체포했고 실제로 여행 가방에서 침대 시트를 발견했어요. 경찰은 도둑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호텔의 이름은 모닝스타예요. 침대 시트의 모노그램이 MS라는 뜻이죠. 같은 이니셜을 가진 사람은 마이클 스미스 씨 뿐입니다. 자신이 직접 모노그램이 새겨진 침대 시트를 주문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2대의 차가 도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2차는 동시에 여행을 시작했어요. 녹색 차는 시속 5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란색 자동차가 더 빨라요. 속도는 시속 80km예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녹색 차가 노란 차와 만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차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에런은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잠복 근무를 해야 하는 형사입니다. 경찰은 호텔 주인이 어떤 수상한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에런의 임무는 매니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있고 거기에는 번호 자물쇠가 있어요. 에런은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요. 형사는 수학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답이 바로 비밀번호예요. 그가 번호를 입력하자마자 문이 열립니다. 정확한 번호는 무엇일까요? (302)예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끝에는 수학 기호가 없어요. 전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뜻이죠. 매우 유명한 그림이 박물관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그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3점의 그림이 발견됐어요. 하나만 원본이고 나머지는 그냥 복사본이에요. 경찰이 어느 것이 원본인지 알아내는 걸 도와주세요. 갈색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박물관의 모든 액자는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마법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참석해야 하는 수업 중 하나는 동물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는 3명이에요. 각각 특정한 동물로 변신하는 걸 전문으로 해요. 교수들을 보고 각각 어떤 종류의 동물로 변하는지 알아내세요. 첫 번째 교수의 혀가 갈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두 번째 교수는 사자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신할 동물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수는 곰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색 곰으로 변할 거예요. 마리아는 공주고 왕이 계승자였어요.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공주를 마법의 숲으로 유인했어요. 마리아는 길을 잃었죠. 다행히도 왕의 마술사가 준 마법의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길을 잃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줄 거예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마리아가 펜던트를 두드리자 3명의 수호동물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부엉이였어요. 두 번째는 나비였어요. 세 번째는 매였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만약 마리아가 잘못된 동물을 따라가면 집에서 훨씬 더 멀리 가게 될 거예요. 공주가 올바른 수호동물을 고르는 걸 도와주세요. 왕좌의 방에 있는 깃발을 눈치채셨나요? 거기에는 나비가 있었어요. 나비가 왕국의 공식적인 상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나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한 남자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비가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 집으로 직행합니다. 날씨가 화창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역시 17층으로 직행해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가서 나머지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그 남자는 키가 매우 작아요. 11층 버튼에만 닿을 수 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있다면 층 버튼을 눌러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우산을 사용해서 버튼을 누릅니다. 파티 어릿광대인 조니는 금덩어리 3개를 들고 있어요. 금덩어리의 무게는 각각 1kg입니다. 걸어가다가 다리에 도착했어요. 이 다리는 최대 81kg까지 지탱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조니의 몸무게는 79kg입니다. 조니는 표지판을 읽고도 여전히 모든 금을 가지고 안전하게 다리를 건넙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조니는 광대라서 저글링을 할 줄 알아요. 다리를 건너는 동안 계속 한 조각을 공중에 띄우며 금을 저글링했습니다.